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대 울산 현대 경기를 좀 하러 왔습니다. 최근에 울산 팬들이 저한테 자꾸 리뷰를 안 하신다고 댓글을 계속 달아주셨는데, 뭐, 네, 안 한 건 맞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본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걸로 밥 먹고 살게 해주시면 제가 할 텐데, 아직 그 정도로 흥하지 않다 보니까 공부가 바빠가지고, 예, 못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제대로 못 봤어요, 사실은. 6경기 다 챙겨보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간식 사 먹으라고 돈도 보내주시고 하시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저도 사정이 있다는 거. 네. 어찌됐든 오늘은 근데 이제 제가 제주를 이번 시즌에 아직 리뷰를 못 해가지고 또 마침 잘 됐다 싶어서 할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뭐 사실은 울산이 너무 능숙하게 전반전에 거의 경기를 끝내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기였는데 저는 그 울산의 좋은 경기력을 같이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제주가 이제 전반하고 후반이 진짜 지킬이 나이트처럼 너무 다른 경기였다라는 거를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에 울산이 굉장히 잘했고 후반도 잘했어요. 후반도 잘했고 울산이 확실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K리그 전체적으로 봐도 완전히 선도하는 구단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가 지금 최근에 뭐 전술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저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확실히 가장 K리그에서 강한 것 같다. 왜냐하면 선수 구성이 훨씬 광주보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산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하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경기였고 전반은 뭐 거의 압도했고 후반에도 뭐 조금 찬스를 내주긴 했지만 전혀 문제가 아니라 세 골을 그러니까 두 골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경기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주는 이제 제가 전후반이 좀 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제주가 전반전에 그렇게 무력했을까? 이거를 이제 울산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통은 이제 한 팀 한 팀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기는 좀 같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울산이 잘한 이유 중에 전반에 엄청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가 좀 못해서도 있거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울산이 추가골을 넣지 못한 거는 제주가 잘했기 때문에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중간중간에 평가가 양쪽에 평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봐주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울산이 공을 돌리기 시작하면 제주가 대처가 안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또 이제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그 윤정한 감독님 해설하시는 거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개개인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좀 수비 압박이 느슨하다던가.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맞는 얘기죠. 왜냐면 후반에 그걸 고치고 나오니까 벌써 경기력이 확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바둑을 한번 불러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였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볼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여기서 후방에서 이렇게 공 돌리다가 뭐 여기 투입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투입할 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주가 이번 경기에서 좀 수비를 잘못했습니다. 전반전에. 왜냐면 여기 볼 들어올 때 이 선수가 편하게 잡게 두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혹은 이제 여기서 들어갔을 때 바짝 붙어서 뭐 이게 측면 쪽으로 나가면 빨리 붙어줘야지 이렇게 돼야 이제 압박이 걸리는 건데 전반전에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압박 템포가 늦다 보니까 이게 템포가 이런 거예요. 이게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거리를 이 정도 두고 보통 수비를 하잖아요. 공이 여기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되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을 받기 전부터 여기 이렇게 바짝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수가 여기 그냥 서 있겠습니까? 아니죠. 도망다니겠죠. 이제 일루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도망가 버리면 따라오거든요. 그럼 이 선수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돌거나 이렇게 하면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도 선수들 그 이렇게 기싸움 하잖아요. 기잡기, 기시나 여기 뭐 소매 잡는 거나 이런 걸 할 때 보시면 왜 소매 싸움 하는데 이거를 자꾸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요. 손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위로 갈 때 같이 따라가고 이게 소매를 이렇게 당기려고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게 따라가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바둑알들이 얘가 움직이면은 요만큼 따라가지고 여기 움직이면 요만큼 따라가줘야 되는 거지 너무 바짝 붙어 버리면 한순간에 탁 힘을 줘가지고 여기를 팍 빼버리면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가 순간적으로 이제 요런 거를 잘해줘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한 이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초능력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선수한테 쭉 가겠죠. 뭐 그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올 거 아닙니까? 한 공이 한 이쯤 와 있으면 이 선수가 여기를 빠르게 접근해서 여기를 돌지 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돌지 못하게 하고 공을 받을 때 사람이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압박해서 실수를 유도하거나 뒤로 밀어내 버리면 이거 다시 오면 돼요. 다시 거리를 주고 다시.
그러면 이제 공이 안 돌아가게 되는데 전반전에 이 템포가 늦었다는 게 여기 들어온 다음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가 이미 돌았겠죠. 공 잡고 돌았겠죠. 여유 있게. 뭐 박용우 잘 도니까 이규성 마찬가지고. 돌면 이미 패스 길들이 여기서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잘 움직여 주니까 이런 데 확보를 해 버리니까 여기가 제어가 안, 이만큼 이제 붙기 시작하면 여기다 주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그럼 이제 여기 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라고 템포가 빠르겠냐? 이게 아닌 게 여기도 공 들어갔을 때 이제 잡으러 가면 원터치가 나오면 아이쿠야 하는 동안에 여기 돌아뛰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일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패스 템포도 느리고 아니 그 수비 템포가 느리다 보니까 패스가 안 그래도 빨리 돌리는 울산인데 이 1차적으로 저지하는 것들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경기를 더 편하게 풀었던 게 있어요. 근데 후반전 경기들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공 받는 선수한테 굉장히 바짝 붙어줘요. 받는 순간에. 미리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와서 쾅 부딪혀주고 쾅 부딪혀주고 하는 것들이 후반전엔 잘 됐다. 그래서 뭐 저 기억나는 게 후반 막판에도 뭐 에사카타루한테 들어갔던 거라던가 주민규 선수 잡는 거라던가 막 이런 데서 이제 루빅손 잡는 거라던가 그런 데서 보면은 이 선수들이 돌려고 할 때 공 잡고 아 됐다 돌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공을 잡고 딱 돌아섰는데 이미 여기 와서 딱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꽤 많았죠. 요렇게 수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반에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뭐 제주가 원래 가지고 있는 팀 컬러가 이렇지 않은 건 알죠. 왜냐면 남길 감독님이 워낙 수비를 단단하게 잘 쌓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전반에는 뭔가가 좀 느슨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비를 좀 두고 역습을 노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본인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숫자가 충분하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울산이 여기서 이제 돌아서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걸 너무 잘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데도 훨씬 그 제주의 수비 사이를 잘 움직이게 되는 결과가 된 거죠, 사실은. 네, 그 차이가 좀 전후반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울산이 뭘 잘했냐? 울산 진짜 공 잘 돌렸잖아요. 근데 그걸 잘 보시면 이유가 다 있어요. 울산에는 패스 템포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볼이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시간을 안 적어놓긴 했는데 전반 한 30분 정도께 한 울산이 이쪽에서 이제 공을 잡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조현우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놓고 빌드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주가 이렇게 올라와서 압박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을 잘 보시면 이해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울산이 뭐 이제 풀백들을 잘 높여가지고 공격 전개를 하는 팀이잖아요. 뭐 설령우 선수나 뭐 오늘 나온 이명재 선수나 둘 다 공격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공을 돌리면 본인들이 이제 이쪽 측면을 넓게 쓰기 이렇게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용우 선수가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센터백들이 넓게 벌려서고 박용우 내려오고 이쪽을 올려 붙여가지고 이제 측면에서 이제 설령우나 뭐 여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엄원성 선수가 뭔가 이렇게 지지고 볶는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박호랑 이명재 선수가 지지고 볶는거나 이렇게 이제 경기 운영을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압박을 당해가지고 딱 내려오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되게 선수들이 영리한 게 이제 여기가 물려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빨리 내려와요. 아, 내가 여기 가서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빨리 알아서 내려오니까 이 선수가 이제 여기 추격하는 공간이 멀어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추격하는 공간이 멀어지게 되니까 여기도 이제 또 일로 내려오고요.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대로 넘어가는 패스들이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도 근데 이 선수도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풀어나와야 되니까 숫자를 늘려줘야 되겠네. 근데 내가 너무 가운데로 들어가면 같이 물려버리니까 내가 이쪽으로 빠져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압박 당할 때 잘 보시면 압박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이런 거예요. 압박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왼쪽 윙백이니까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공 잡고 돌리고 있다가 이제 공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이쪽으로. 그러면 압박 들어오겠죠? 그럼 이 선수가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타이밍이 좋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공이 한 이쯤 왔을 때. 이거 아까랑 똑같아요. 템포가 이렇게 돼야 이제 템포가 빨라지는 건데 이쯤까지 오면은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압박을 하러 들어가는 게 보이면 벌써 여기 있는 풀백이 일로 빠져줍니다. 특히 이제 또 라인 쪽으로. 그러면 이제 이 선수가 딸려 나오니까 중앙이 넓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템포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출발해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보통 이렇게 서 있을 거고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잡고 이제 맞닥뜨리려고 할 때 이미 패스 각도가 여기까지 벌려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랑 차이가 뭐냐면
그냥 이 선수가 여기 묻어 있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여기 내가 뭐 해오겠지 하고 기다렸으면 이게 패스 길이 직선을 잡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선수가 자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빠져주면 이제 그 다시 그럴까요? 자, 요길 하고 아까 있던 요길 하고 보면은 벌써 공을 잡았을 때 이 선수가 자를 수 있는 그 다리 길이가 한 발 정도, 두 발 정도 차이가 나게 되겠죠. 네. 한두 발 정도 차이가 내다 보니까 압박에 성공을 못 하는 겁니다. 이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진짜 좋아요. 네, 후방에서 돌릴 때조차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몇 개 체크해놨는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그 오른쪽 측면이에요. 그 중계화면 상으로는 오른쪽 아래였는데 그쪽에서 이제 공을 돌리다가 설령우 선수가 그러니까 후반이니까 이쪽 그냥 이쪽에 설명할게요. 여기 설령우라고 합시다. 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공을 받았는데 이 뒤로 내주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버려요. 그 화면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를 누가 채우냐면 여기를 에사카 아타루가 그냥 채워버려요. 이게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꼭 여기서 잡는 게 풀백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그래서 이걸 에스카 아타루가 두 번 정도인가 주고받다가 반대로 공이 풀려 나가니까 설령 선수가 내려오면서 에세카한테 야 너 가운데 들어가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위치를 바꾸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울산은 어디에서 어떤 선수가 공을 받아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가서 거길 받아야 되는 걸 아니까 그러면 여기 에세카 아타루가 빠졌다 그러면 뭐 이렇게 바꾸면 되죠. 엄원상이 가운데 들어가고 설령 선수가 측면 서버리면 되는 거니까. 하고 있다가 이제 원래 자기네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공이 돌면서 이제 여유가 있어지면 내가 갈게 그럼 나 갈게 넌 절로 가 하고 다시 바꾸는 거죠. 이런 걸 되게 잘해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전반전에 이제 또 울산의 공격 중에 막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엄원성 선수 쪽을 공 딱 잡으면 역중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주용 선수가 막으러 딱 왔다 1대1처럼 딱 막아섰다 하는데 이거를 쉽사리 달려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마다 자꾸 설령호가 가는 겁니다. 여길 언더랩을 나가요. 혹은 오버랩을 나가든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막 뛰어오는 게 보여요. 막 부르면서 야 원상아 원상아 하면서 막 부르면서 와요. 그럼 이 선수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패스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벌어집니다. 덤비지를 못해요 이거를. 여기서 도와주는 선수들, 여기서 받아주러 가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가 페이크를 쓰면 또 속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뛰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가 여기를 확 달려들지 못하고 한 발 정도는 여기 기다려야 되겠죠. 이 패스는 위험하니까. 여기 하프스페이스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프스페이스. 여길 잡아야 되니까 달려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더미런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페이크 미끼 노릇을 하는 그런 달리기 대시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자꾸 움직임들을 좋은 데서 그러니까 가져가니까 패스길이 여러 군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기가 힘들죠. 물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측면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설령호가 공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러요. 그러면 이 선수가 일로 딸려 내려오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이제 정승현 선수였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공 잡았습니다. 정승현이 야 영우야 불러요. 내려가겠죠. 그럼 이 선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비둬요. 그럼 내비두면 이제 여기서 그냥 압박이 풀리는 거죠. 그죠?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려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길이 있으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나가려고 하잖아요. 여기를 이제 압박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디가 공간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그냥 있으면 이렇게 그냥 다 서 있으면 여기는 지금 이제 좀 물린 공간이죠. 여기 들어가기 좀 싫게 생겼잖아요. 이 세 명 사이니까. 근데 여기를 정승현 선수가 영우야 부르면서 쭉 빠지면 예를 들면 김승섭이 잡으러 나온다. 혹은 뭐 유리 조나탄이 잡으러 나온다. 하면서 두 발 정도 출발을 하면 여기로 박용호가 나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왜냐면 이쪽에서 주는 척 하면은 일로 움직일 테니까 이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 잡는 거, 못 잡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엄원상이 잡으러 나온다. 그러면 이주용 선수가 여기를 따라오고 싶은데 이 선수가 이제 붙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박용호 선수가 야야 부르면 여기서 확 달라붙지를 못하고 가다가 이제 각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선수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선택지가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 많이 주다 보니까 뜬금없는 데서 나오는 선수를 막기가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전반이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후반 되니까 제주가 여기를
맨투맨을 해버리더라고. 서로 말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바꾸는 거야. 여기 네가 가, 여기 네가 가, 이거 내가 갈게. 이거 내가 한다. 못 돌게 한다. 네가 이거는 빠지면 잡아. 이걸 막 활발하게 하면서 여기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까랑 그 전반하고 다르게 계속 이 정도는 유지한 상태로 바꿔버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예, 요렇게 딱 돼버리니까 여기 딱 공 잡았을 때. 예.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여기다 뭐 이렇게 바다로 나오다가 이렇게 뛰어버리면 이게 이제 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하는 방법들이 많아지긴 하는데 최소한 가까운 데 있는 선수들은 잡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제주가 좋아졌다고 하는 게 서로 말을 하면서 여기 자기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갈 때 갑시다. 거리 유지하고 같이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 되잖아. 이 반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조정입니다. 여기 이동하겠죠? 그럼 다시 따라가고 이제 이 선수가 여기 채워주고 뭐 예를 들면은 주민규가 내려온다 때려 내려오고 내가 여기 들어가고 내가 여기 땡기고 여기는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또 수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주도 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조금 유기적으로 같이 잡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반이 어려웠던 거고 후반전은 이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울산이 축구를 굉장히 쉽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 게 최근에 좀 뭔가 팬들 사이에서 여론이 안 좋으신 것 같긴 하던데 그 이제 이영표 그 전 대표이사라고 해야 되나요? 강원 부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영표 그 전 선수께서 그런 말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축구는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다. 축구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다. 근데 그 쉽게 하는 게 되게 어렵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K리그에서 누군가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울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울산은 언제나 공을 쉽게 줍니다. 되게 줄 때가 많아요. 근데 다른 팀들은 되게 줄 데가 없거든요. 근데 울산 줄 데가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공도 안 뺏기고 막 일루 주는 척하면서 돌고 막 속이는 게 장난 아니에요. 제가 수원 FC 전 때 김민혁 선수 도는 거 보셨죠? 그 루빅손 득점 나올 때 김민혁 선수 그냥 서 있다가 공 흘리면 쑥 돌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왜 먹히냐고요? 왜 먹힐까요? 줄 데가 많으니까 페이크 시선만 보내고 고개만 돌려도 글로 갈 것 같으니까 수비들이 막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울산이 공 잡는 선수들이 편한 이유는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좋은 위치를 잡고 거길 찾아다니고 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찾아다니고 템포 좋게 찾아다니니까 공이 원터치로 받을 수 있게 잘 들어가니까 혹은 투터치에 받을 수 있게 곧 빠른 템포에 돌릴 수 있는 타이밍에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움직여주니까 수비하는 선수들도 너무 까다로운 겁니다. 붙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붙으면 여기서 이제 너무 여유가 있어서 이게 막 풀려 나와요. 근데 붙으면 주는 척하다가 안 줘버립니다. 그럼 이 선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한 템포 죽여서 다시 넘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계속해서 서로가 약속된 플레이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계속 선택지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원터치 주는 타이밍에 들어갔다가 그게 안 맞으면 투터치에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스스로가 받는 선수가 바꿔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쓰리터치에 받는 걸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여기서 그냥 안 되면은 주고받아서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에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이 템포를 계속 변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울산이 막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또 이제 다른 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북한테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이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울산하고 이제 조금 비교가 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바코 쪽으로 공이 들어가거나 할 때 압박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압박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쪽 중앙 쪽이나 이쪽은 압박이 조금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쪽은 기본적으로 수비가 숫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공격을 여기 뭐 4명인데 여기를 4명이 압박 들어가는 거는 너무 극단적이죠 사실은. 왜냐면 본인들도 수비하고 싶은 데가 여기인데 앞에서부터 그렇게 강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압박 들어오면 2명이나 3명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압박 강도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고 가장 이제 빡빡한 데가 여기겠죠 아마. 그죠? 제일 빡빡한 데일 거고 근데 대신에 또 잡기가 좋은 위치는 이쪽이 잡기가 좋아요 측면 쪽에서. 왜냐면 라인 바깥으로만 보내도 일단 성공이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미련 없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측면에서 딱 마주칠 때 그러니까 패스길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 중앙 쪽은 뭐 이제 변수들이 많을 수 있는 하여튼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압박 잘하는 팀들이. 근데 보면 바코한테 볼이 들어가면 바코가 볼을 안 뺏겨버리면
여기 들어간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압박 딱 들어가는데 지켜버리면 제가 좋아하는 하프 스페이스가 열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요렇게 서 있는 거는 하프 스페이스가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데 여기 들어간 거예요. 잡으러.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방금 봤던 이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보면 내준 거죠. 그러면서도 잡으러 갔는데 여기서 공을 안 뺏겨버리면, 공을 지켜버리면 이제 이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런 패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시한테 당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메시가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이 더 편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바코 같은 선수들이나 엄원상이라던가, 그러니까 요소 이청용이라던가 이렇게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또 압박을 제주가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울산도 능숙하게 어느 정도는 풀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울산이 제일 강한 팀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확실히 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또 같이 말씀드린다 그래놓고 울산 얘기를 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일단 제주 얘기를 또 그리고 좀 마무리 할 겸 해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주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 시즌 아무리 그래도 주민규 선수라던가 윤빛가람 선수가 위기의 순간에 좀 이제 뭐 불화설도 있었지만, 그래도 중반 때부터는 뭐 윤빛가람 선수도 나와주면 잘해주고 주민규 선수도 후반에 들어오더라도 한 방씩 해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리 조나탄이 그 정도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좀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있고 이제 그 선수 구성 자체도 저는 컨셉 자체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승섭이라던가 오늘 이제 김주공 선수가 같이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되게 잘 뛰고 부지런하고 저돌적이고 이건 맞아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득점력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찬스를 뭐 두 번 오면 한 번 마무리하는 선수가 아니라 찬스를 네 번 다섯 번 만들어내서 한 골을 넣는 선수들 유형이거든요, 사실은. 부지런한 선수들이라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뭐 좀 더 이제 만만한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팀들 상대로 경기할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울산처럼 본인들이 기회가 많이 안 오는 타이밍, 많이 안 오는 팀, 좀 우리보다 강한 팀들 상대로는 그럴 때야말로 이제 골 결정력이 확실히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제일 아쉬웠던 건 유리 조나탄인데, 이 선수가 제가 보니까 장점이 확실합니다. 등도 잘 지고 힘도 좋아요. 그리고 뭐 보면 센스도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이거는 좀 제주 쪽에서도 이제 그 정주국 코치님이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속 터졌던 게 하나 있는데 56분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게 역습 장면이었을 건데 아마 김승섭 선수가 아마 이렇게 밀고 올라왔을 거예요. 공을 잡으면서 밀고 올라오는 장면이었는데, 그 유리 조나탄은 옵사이드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틀려 먹었어요. 움직임 자체가. 왜 틀려 먹었냐면 여기가 아마 정승현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승현 선수 뒤를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냥 바로 붙어가지고. 근데 이런 움직임이 어딨어, 세상 천지에. 아이고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뒤에서 먹겠다고 일로 들어가는, 이 바보죠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 옵사이드 걸려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들어갈 거면 이렇게 돌아서 동선을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들어가든가, 차라리. 그러니까 옆으로 빠지다가 이렇게 들어가든가.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이제 시선은 여기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김승섭으로 확인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였어야죠. 개걸음을 쳐서 이렇게 움직였어야죠. 그러면서 김영건을 등질 수 있게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죠. 패스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김승섭 선수도 오른발 잘 쓰니까 감아서 줬으면 정승현 피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제 아마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김영건 선수가 일로 올 텐데, 이거를 유리 조나탄이 딱 오른쪽 어깨로 등을 딱 져버리고 비벼놓은 다음에 여기서 어깨 놓고 슈팅 딱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니까 이제 옵사이드 걸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가 왜 더 좋은 공간이냐면, 잘 보세요. 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미 슈팅 각도가 이렇게밖에 안 잡혀요. 이게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걸음을 쳐가지고 들어오고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물론 김영건이 따라 붙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딱 공을 잡았을 때 슈팅 각도가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이것도 아예 틀렸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요 각도보다는 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유리 조나탄이 좀 잘해줘야지 제주한테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주민규 선수가 이걸 또 잘해요. 주민규 선수.
이 공간 찾아먹는 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울산에서 주전을 먹고 있는 건데, 요거를 해줘야지 제가 보기엔 제주가 주민기 선수의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뭐 이제 그 김승섭이라던가 김주공 같은 선수들이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해결해줄 선수가 필요하다. 네.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주가 아쉬운 게 좀 그 점인 것 같아요. 찬스가 없지 않은데 마무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유리 조나탄이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그리고 아 제가 이건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울산 얘기 하나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그 뭐 큰 얘기는 아니고요. 득점 나올 때 그 얘기, 지금 유리 조나탄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까먹었다는 걸 지금 깨달았는데, 그 두 번째 골이 있었잖아요. 그 엄원상 선수가 내주고 조민규 선수한테 들어간 그 장면이 저는 이제 울산하고 제주의 차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강용구 선수가 이제 중앙에서 공을 빼앗아가지고 역습을 딱 들어가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숫자가 아주 뭐 역습이긴 했으니까 뭐 강용구 선수가 아마 이렇게 여기서 공을 몰고 올라오는 상황이 왔다고 보이고, 주민규 선수가 뒤쪽에 그때는 뒤쪽에서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엄원상 선수가 이쪽에 있고. 근데 이 장면에서 참 전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엄원상 선수도 이제 이거를 이제 아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밀고 올라오니까 여기서 공을 이제 애매모호한 데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받냐면은 이게 이제 뭐 지금 이게 뭐 배치가 정확하게 깔끔하게 안 돼 있긴 한데, 한 이런 위치에서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 라인보다 앞에서. 왜냐면 자기가 뛰어 들어가면 되니까, 자기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오면 이게 슈팅, 또 엄원성이 또 슈팅 잘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선수들이 멈추겠죠. 이렇게 딱 이 뒤에서 잡았다 그러면 멈출 겁니다. 근데 패스가 이제 이 아슬아슬하게 이쪽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이 선수들이 다 내려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기.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온 거를 그냥 감아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공간들을 만들려 그러면 요 아슬아슬하게 핀포인트로 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네. 근데 이게 제주는 조금 안 됐던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테일들이 좀 부족했던 반면에, 울산도 물론 후반에는 제가 보기에 디테일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그 세 골 여유가, 이렇게 두 골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전반전에는 전체적으로 요런 장면들에서 확실히 장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라인 깨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 주민규 선수도 잘하고, 엄원성 선수도 최근에는 굉장히 이런 거에 이제 어디서 공 받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받아놓고 본인이 빠르니까 내가 뛰어가서 제껴버려야지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들어가면서 내가 빠르니까 이거를 이제 들어가면서 해버려야지,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들어갈 때 좋은 위치 갔을 때 주민규 선수가 아마 불렀겠죠. 네, 여기서 이제 더 좋은 위치에 들어간 선수한테 내줬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울산이 지금 5연승이죠. 네, 5연승할 자격을, 이제 시즌 초반에 불안함을 털고 이제는 진짜 5연승할 만한 팀이라는 거를 좀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는 전반이 너무 부진해가지고 좀 걱정스러울 만하지 않았냐 싶었는데, 후반에 다시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득점력만 올라오면 수비 자체를 빡빡하게 할 때도 확실히 남길 감독님 스타일도 잘 해가지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라는 그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좀 득점력만 조금 높이면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총평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가보고요. 다음 주에 또 경기 있으면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공부하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